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닭대가리라는 말이 있는데요. 닭이 멍청하다고 해서 바보 같은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의외로 키워보면 닭이 굉장히 똑똑한 모습을 보여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면 닭 영상을 볼 수 있기도 한데요. 이번엔 뭔가 닭대가리 같아 보였던 능지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멧돼지 DC인입니다. 한창 돼지 열병이 퍼져나가던 2020년 하루만 산다라는 분이 멧돼지 포상금 얼마 주냐라는 질문을 올리더니 멧돼지 폐사체만 신고해도 포상금을 200만원 준다는 기사를 캡처해 올리면서 멧돼지 포상금 200만원이라며 바로 간다는 이야기와 함께 20년 인생 중 이토록 진지한 적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멧돼지 세다며 잡다가 죽을 거라고 했지만 만화에서는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든 잡더라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멧돼지는 정말로 위험한 동물로 일반인이 잡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멧돼지 잡으러 등산 시작했다며 사진을 올리는데요. 오늘 저녁밥은 멧돼지의 소주라며 호기롭게 올라갔는데 오후 4시 반쯤 산 왜 이렇게 춥냐며 현재 사진이 올라오고 또 20분쯤 지나 바위 쪽 괜히 올라왔냐며 바람이 너무 세서 무서우니까 한 장만 찍고 내려간다는 글을 남깁니다. 그런데 여기 어디냐며 사진이 또 올라오는데 등산로도 아닌 그냥 산이었고 구글 지도로 봐도 전혀 이상한 곳이 찍혀 있었는데요. 이후로 글이 올라오지 않자 결말이 유출되었다면서 200kg 멧돼지 잡으러 갔다가 사라진 남자라며 멧돼지 사고가 난 기사의 캡처를 누군가 올렸는데 알고 보니 아예 전파가 잡히지 않는 곳까지 들어가서 글이 안 올라왔던 거였고 지팡이를 하나 건졌다면서 6시쯤에 글이 또 올라옵니다. 하지만 조금이 지나자 해가 거의 다 져가는 모습과 함께 슬슬 X된 것 같다는 글이 올라왔고 또 조금 있다가 빛을 찾았다며 살았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다음은 몸무게 재본 배민 리뷰입니다. 한 샌드위치 카페에 올라온 리뷰인데요. 음식이 2.5kg이 넘어서 배달기사님께 1,000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오자마자 음식을 재봤지만 2.5kg이 안 넘어갔다며 그 돈을 왜 기사님께 지불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합니다. 위 몸무게는 본인 몸무게고 아래 무게는 음식 들고 올라갔을 때 무게라며 0.7kg이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사장님은 샌드위치 무게 2.5kg이 아니라 거리가 2.5km 이상이면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결국 본인 몸무게만 공개한 리뷰가 되어버립니다. 다음은 멍청한 군인들입니다. 2015년에는 저녁 8시간 전에 군인들이 탈영했다는 군인들 뉴스가 나옵니다. 해군 1함대 소속 병사들인데 저녁일이 토요일이라 하루 먼저인 금요일에 저녁 신고를 했다는데요. 제대 예정 시간은 토요일 아침 8시이지만 병사들은 토요일 0시가 되자마자 부대 밖으로 빠져나갔고 초병들에겐 저녁 신고를 한 민간인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DP가 바로 PC방에서 그들을 붙잡았다고 하는데요. 군무 이탈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년 병장이 사고치는 경우들은 은근 많은데 2014년에는 전역을 하루 앞둔 군인에게 전투장비 지휘 검열에 대비해 개인 총기를 손질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빡친 말년 병장은 K2 소총을 분해해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고 합니다. 세탁기에서 쿵쿵 소리가 나자 결국 들켜고 군 검찰로 넘어가 항명 규정을 적용해 처벌을 했다고 하는데 재판 끝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처벌을 받았다고 하네요. 진짜 어이없는 탈영도 있었는데요. 2019년 서산에 공군비행단 이병 한 명이 대민봉사 활동을 가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바로 헌병대가 출동하였고 한 택시기사에게 영화관에 내려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데요. 영화관에 들어가서 해당 이병이 엔드게임을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영화가 끝나고 나오자마자 체포했다고 하네요. JTBC에서 그린 그림을 보면 더 이상 여한이 없다는 듯 웃으며 울고 있는 디테일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첫 월급 슈킹당했다는 중소기업 직원입니다. 중소기업 갤러리엔 첫 월급 왜 안 나왔나 했더니 사장님은 입금을 했다고 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계좌 입금 내역 공개해 달라고 하고 보니까 본인 이름이 없었고 취업 사기 당한 줄 알고 지랄지랄해서 거의 5일 가까이 따지고 든 끝에서야 애초에 본인이 계좌번호를 잘못 적어줬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 보낸 계좌번호 주인한테 잘못 보낸 돈 입금해 달라고 연락하려고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했다며 서럽다고 하는데요. 네가 잘못 적었냐고 물어보자 본인이 잘못 적었다고 하고 지 잘못 모르고
그리고 일단 따져본다며 욕을 먹자 사장님한테 잘릴까봐 사과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여 안 잘릴 거면 사과도 안 했을 거냐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합의를 어긴 사람들입니다. 2020년 선바라는 트위치 스트리머는 형이 만들어준 삼다수 발을 먹어달라며 카페에 올라온 글을 보고 우린 이걸 얼음이라고 하기로 했다며 사회적 약속이라고 한 게 퍼져나가면서 나름의 밈이 됩니다. 알라딘 인터넷 서점에선 패브릭 랩으로 무엇이든 아름답게 포장하라며 이렇게 선물할 때 활용하라는 포스팅을 올리는데요. 보자기입니다. 에타엔 요즘 착한 아이 증후군 걸린 애들 왜 이리 많이 보이냐며 편의점에서도 그렇고 열람실에서도 그렇고 억지로 예의 바른 척 하는 거 너무 티나는 애들 투성이라는 글이 올랐는데 그걸 예의라고 사회적 합의를 진작에 했다는 댓글이 달립니다. 요즘 패션 업계에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소재로 불리는 비건 레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는 원래 인조 가죽이라고 부르기로 되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신세계에 밥 브리또라는 게 새로 생겼다면서 포스팅이 올라왔는데 편의점에서도 밥 브리또를 판매하는데요. 김밥입니다. 채선당에서 마라탕 샤브라는 걸 출시했다는 홍보를 했는데 이를 허거라고 부르기로 이미 합의를 했었습니다. 배달료를 내지 않기 위해 자기가 직접 음식을 가지러 가는 셀프 배달족도 생기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는데 포장 주문입니다. 작은 오해를 받은 사람도 있는데요. 미니츠라는 채널에서 네이처스 시리얼 먹방을 올렸는데 딱 봐서는 그냥 화채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만 캡처해서 우린 이걸 화채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라며 조롱했었는데 네이처스 시리얼은 코코넛 워터에 곤약 가루와 설탕 등을 넣어 끓인 후 과일을 말아먹는 틱톡 문화로 이미 그 유튜버는 화채가 떠오르네요 라는 자막도 넣고 그 전에도 여러 화채 먹방을 하는 등 이미 화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콘센트 사고난 임베닌입니다. 올해 7월 이런 미친이라며 플러그가 박살난 사진이 하나 올라오는데요. 어떤 분이 차단기를 내리라고 했지만 매입을 중이라서 안 된다고 하고 제발 내리고 하라는 댓글이 다시 달렸지만 그냥 목장갑 끼고 빼려고 한다고 하고 사람들이 지랄 말고 내리라고 해도 재획 3분 남았다며 말을 안 듣는데요. 딱 1시간 후에 고장난 콘센트 잡은 후기라며 사진이 올랐는데 병원에 입원해 링거를 맞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놀라서 엄마가 와서 보고 경악하고 119 불렀다고 하는데요. 본인은 분명 차단기를 내렸다고 했는데 누군가가 전등과 콘센트가 나뉘어져 있다던데 전등 내리고 한 거 아니냐고 묻자 그냥 방에 있는 형광등을 껐다고 하고 혹시 차단기 내렸다는 게 두꺼비 집이 아니라 그냥 불 스위치를 끈 거냐고 묻자 방에 있는 불을 끄면 다 꺼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전체 소등 버튼 누른 거 아니냐면서 멍청하다며 굉장히 많은 비난을 했는데요. 두어 시간 있다가 집에 가는 중이라면서 너무들 하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본인 방은 형광등을 끄면 방에 전기가 통하는 모든 것이 연결이 안 된다며 형광등을 끈 후에는 정말로 방 밖에서 충전을 하는데 아버님이 잘 때는 잘 자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빨간 목장갑을 썼다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최종 후기도 올라옵니다. 아빠한테는 아빠가 날 죽일 뻔했다고 하고 엄마한테는 모르면서 왜 나한테 화내냐며 화를 냈다고 하는데 하지만 어느 정도 감정을 가라앉히고 생각해보니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가서 정말 죄송하다고 다음부터 위험한 건 먼저 물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네요. 그리고 본인은 주말 자유시간에 게임을 하고 싶었고 정말 전기가 안 통하는 줄 알았으며 한쪽만 잡았을 땐 괜찮아서 양쪽을 다 잡았다면서 본인의 안전 불감증이 맞으며 죄송하다는 글로 마무리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형광등을 끄면 접지하는 쪽을 차단시켜버리는 시공을 하는 경우도 있어 착각할 만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빨간 목장갑으로 전기가 차단된다고 생각한 건 이해하긴 어렵네요. 마지막으로 광고입니다. 고려대의 안원식 교수님은 자연에서 채취한 백년근 산삼을 복제하여 배양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이렇게 배양된 뿌리들은 자연 산삼과 비교하여도 99% 동일한 DNA 지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여러 가지 약재와 함께 진액으로 만든 게 백진삼인데요. 확실히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일반 홍삼 제품보다도 월등히 높아 기력 회복에 좋다고 합니다. 지금 저와의 콜라보로 판매하고 있으니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가 보시고 마음에 들면 구매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